안녕하세요. 부산 사양제네입니다. 네, 어제는 하루 종일 유튜브에 올릴 이 녹음을 한 3시간 넘게 했는데 결국은 한 건도 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마음을 내려놓고 유튜브를 하루를 쉬었어요. 제 목표는 하루에 한 개씩은 유튜브에 올리자. 이제 병아리, 아직 너무 신생 병아리 유튜버라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녹록치가 않아요. 예, 정말 녹록치가 않고 이 모든 이제 경지를 뛰어넘어서 잘하고 계신 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그 에너지를 제가 좀 어떻게든지 좀 받아서 제 걸로 좀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정말 막 마구마구 솟아오릅니다. 오늘은 우리 이효린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작년 늦가을 정도 이야기예요. 늦가을에 이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효린이가 이제 친구 얼굴을 이제 이렇게 좀 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저는 그 아이가 이제 저한테 혼날까봐 친구 얼굴에 손을 댔으니까 그날은 이제 사고가 일어난 날은 저한테 말을 안 하는 바람에 제가 몰랐고 다음날 금요일 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불려가가지고 그 사건이 이제 알려지고 요는 뭐냐면요. 놀이터에서 이제 아이들끼리 있었던 일을 이 엄마가 저희 집으로 와서 저한테 바로 인식을 시킨 게 아니고 뒷날 금요일 날 아이 손을 잡고 바로 학교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 늦게 이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다른 반 아이였거든요. 그 피해자 어린이가 이제 그 다른 반 아이인데 그걸 알게 돼가지고 저는 선생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이 입에서 아무 말도 들어본 게 없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일을 처리하겠다 하고 좀 방심을 한 것 같아요. 왜 방심을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까지 알려진다는 그게 그 상식적으로 저한테는 좀 와닿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엄마의 일 처리하는 방식이. 그래서 일부러 저희 집에 안 왔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저도 그게 반응을 안 보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일이 점점점 주말이 끼는 바람이 커져 버려가지고 월요일 바로 학폭에 이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주말 동안 제가 액션이 없었다. 자기 아이 얼굴을 상하게 해놓고 뻔뻔스럽게 찾아오지도 않고 미안하다 사과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됐다 해서 이제 그쪽에서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저쪽에서는 이상하게 에너지가 동원이 안 돼서 움직이질 않았던 거고. 그래서 뭐 주말 지나고 월요일은 우리 이효린이가 학폭에 이제 학폭위원회에 불려가는 일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폭위원회 이제 그 선생님 담당하는 선생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아이가 많이 울고 있다고 어머니 빨리 학교로 올라오시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주말 동안 사건 파악은 됐겠죠. 이제 이 아이 입을 통해서 전화 가지 않겠다고. 친구 얼굴을 그렇게 손을 댔으면 그 아이가 감당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저대로 알아보니까 이제 아이가 학폭에 징계를 먹어도 이제 생활기록부에 2년 정도 이제 졸업하기 전까지만 등재가 된다고 해서 저는 각오가 돼 있었거든요. 생활기록부에 남기려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이제 그 선생님이 생중계를 하시는 거예요. 학폭위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막 울고 불고 무섭다고 막 그러는데도 저는 쫓아 올라가질 않았어요, 학교에. 아이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을 때 월요일 가서 친구하고 사과하고 친구 얼굴을 하긴 하니까 얼굴은 이제 주말이 끼는 바람에 얼굴이 다 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엄마는 황당하게 이제 제 사과만 받으면 된다는 거야. 아이들끼리 사과를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학폭에 올려가지고 그 선생님들 인대에 나와가지고 제 사과를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주말에 알아봤거든요. 그 엄마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엄마가 어떤 분이냐면 좀 아이가 평소에 이제
친구들을 좀 많이 괴롭힌다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아이가 엄마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불만사항을 밖에 가서 많이 푸는, 제가 속속들이 여기서 이야기를 다 못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 친구들 이야기로는, 저희가 알아본 친구들 이야기로는 그 아이가 말썽을 많이 지겨가지고 그 엄마 얼굴 좀 보자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엄마를 요청을 많이 했나 봐요. 학교 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때 이 엄마가 누구 마음대로 해라 아이를 이제 던지면서, 뭐 퇴학시키려면 퇴학시키고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서 이 엄마가 전혀 이 아이에 대해서 케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들한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엄마들이랑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이제 피군이죠. 피군이 말썽을 지기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당하니까 그때는 좀 와서 이야기를 하자 해도 안 오더니 지금 우리 이효린이가 이런 사정 돼가지고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 우리 이효린이가 가해자가 되는 바람에 이제 올라와서 지금 자기가 이때까지 받았던 수모 그런 거를 저한테 다 이제 한 방에 몰아서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앞에서, 자기 하고 있는 선생님들 앞에서 자기한테 굳이 사과를 하라는 그 목적이 뭐겠어요? 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엄마가 하자는 대로, 판 깔아난 대로 제가 움직이기가 싫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제 고집대로 밀어붙였어요. 아이만 학폭에 이제 올려보내고, 같이 와서 뭐 변호를 하라는데 저는 변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친구 얼굴이 그만큼 상하게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제 아들을 믿었거든요. 뭐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자리는 저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에 설 만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를 시키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걸 제 걸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 아이도 이제 감당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미리 이렇게 탁 닥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알고 닥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올라가서 이제 폭풍처럼 모든 과정을 겪어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이 어린이들 그 아빠죠. 저 신랑이고 그분이 평소엔 저의 교육관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좀 지지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이어린이가 학폭에서 전화가 올 정도로 울고불고 그 과정이 아이한테는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나서는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아무 말을 안 하다가 한 말씀을 던지시는데 저한테는 정말 큰 상처였어요. 여태까지 네 하는 것만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자존심이, 네가 지키려고 하는 자존심이 중요하냐고. 응? 지금 이 어린이가 얼마나 큰 상처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엄마가 돼가지고 이제 아이를 뒤로 숨기고 네가 모든 걸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많은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집에는 이 어린이 말을 들어보면 그날 사고가 있은 날 바로 와서 엄마한테 말을 못할 정도로 자기가 지금 친구를 얼굴을 많이 상하게 했고 또 말을 하면 엄마가 많이 꾸지람을 할 거라 아니까 아이가 겁먹고 안 했다 치면 우리 집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 인자하시고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시고 아이들 말도 잘 들어주시는 아버님도 계신데 어째서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 아들이 아빠를 안 찾아오느냐. 제가 또 반문을 했어요. 우리 신랑한테. 그러니까 신랑 말이 정말 그렇게 화가 난 건 얼굴은 처음 봤어요. 화가 난 얼굴로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훈육을 하려고 하면 네가 잘난 것처럼 탁 끼어들어가지고 모든 걸 막아버린다. 응?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자기한테 와서 정말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이럴 때는 눈을 하지 않는다. 아빠를 무시한다. 우리 신랑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쇼크를 먹어가지고 그날 다른 때 같으면 저희 부부는 잘 싸우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조금만 이성을 잃어버렸으면 아마 큰 싸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밥을 먹다가 나가시는 그분을 보면서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조용히 생각을 했죠. 화를 내가지고 내가 얻는 게 뭘까? 응? 내 아이는 지금 학폭에 연루가 됐고 징계를 먹을 상황이고 나는 거기 가서 지금 모든 비난을 받으면서도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고 그걸 온전히 아이가 혼자서 다 감당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이제 내 남편한테서 그 모든 비난을 내가 당하고 있고 이때까지 모든 교육적인 아이들 교육 훈육 쪽에서는 100% 지지해주던 분 저 마음에 나에 대한 열등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가져가는 그 마음의 열등감도 있었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정말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최고로 제가 그때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였지만 진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모든 걸 잃었는데 나는 지금 현재에서 내 포지션을 생각할 때 모든 걸 잃었는데 그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무엇을 가져올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해. 난 하나라도 내가 여기서 뭔가를 건져가지 않으면 나는 억울해서 안 되겠다. 응? 내 아이도 지켜주지 못했고 신랑한테도 비난을 받았고 주위 지인들한테든 선생님들한테든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그런 이상한 엄마로 낙인이 찍혀버렸는데 나는 그러면 모든 게 전부 다 하나에서 열까지 나한테 비난으로만 다가오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일은 분명히 여기서 뭔가를 깨달아라는 것인데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며 무엇을 남겨야 될까? 그래서 조용하게 10분 뒤에 이제 신랑하고 아이들한테 가족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가족 회의를 소집을 하고 이제 우리 신랑은 이제 가족 회의 거 뭐고 필요 없다. 너무 화가 나인 상태니까 거실 저 구석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곳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말을 시켜봤어요. 이제 작은 아이가 그때는 2학년이었으니까 이런 사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으니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사자의 일이니까 이 4학년 어린이 당시에는 4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더는 설명을 하지 않고 그럼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밖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든 뭐 너희들한테 나쁜 일이 있었을 때 엄마가 무섭고 너희들을 그런 일에 휘말려 너희들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낸다고 쳐가지고 내한테 무서워도 당장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집에는 나와 반대인 성향의 아버님이 계시는데 너희들은 왜 아빠한테는 가서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인을 하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못하느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2어린이하고 4어린이가 갑자기 아빠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이거구나. 나하고 성향이 반대인 저는 약간 좀 엄한 훈육을 많이 하는 편이고 아버님 성향은 저한테는 아주 자상한 분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평소 자상하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아빠는 자기 비난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 눈치를 보면서 이제 그 신랑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걸 꺼려 하니까 이제 이 아빠는 괜찮다고 이야기해보라고 호신탄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하니까 4월이니 입에서 나온 말이 아빠는 너무 무서워 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너무 황당한 얼굴로 아빠가 뭐가 무섭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이 이야기가 아빠는 평소에 잘 해주지만 뭔가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고. 엄마는 순간 화를 내지만 끝까지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빠는 처음부터 화만 내고 끝까지 화를 내버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 어린이 그렇게 막 뭉텅거려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빠는 못 알아들으신다. 그러면 작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녁에 이제 그 취침 시간에 대해서 이 어린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취침 시간은 9시에서 10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누리 없이 우리 남편은 9시 되면 무조건 잘 준비를 시켜가지고 무조건 9시 반 안에는 자야 된다는 건데 그걸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남자애들만 있다 보니까 이 꺼지지 않는 이 뭐라고 해야 돼, 에너자이적인 힘, 이걸 다 방출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저녁에 쉽게 잠을 자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버지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옛날 교육식이죠. 9시 땡 하면 이제 자라 이러면 불 끈다 이러면 무조건 자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맨날 개입을 해가지고 그럼 10분 안에 20분 안에 이렇게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아이들 한 30분이나 뭐 무슨 일 있으면 10시 안에는 이제 약속을 받고 재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아빠의 권위는 와이프가 살려줘야 되는데 9시에 자라 했으면 9시에 자는 게 맞다 하고 같이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네가 중간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고 10분 자꾸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재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봐라. 아빠의 이 권위가 떨어지는 거다. 이거는 전부 다 네 탓이다. 제 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표현은 이제 그게 반대죠. 엄마는 이렇게 해서라도 좀 자기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아빠는 취침 시간 애누리 없이 너무 자르니까 아빠는 겁이 난다. 그게 평소에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예를 들어온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 통조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통조림 같다는 거예요. 속이 꽉 차가지고 언제 터질 줄 모르는 그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이잖아요. 그게 빵빵하게 배가 불러가지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궁금해서 안에 열어보고는 싶은데 너무 통조림 빵빵하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이 터져버릴까봐 아이들이 이제 궁금해도 통조림 가까이 안 간다는 거죠. 아, 저 통조림은 분명히 이상한 게 들었을 거야. 저 안에 찌름이 터질 거야. 라면서 그냥 가까이 안 간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우리 신랑 얼굴이 뭔가 좀 번뇌하는 표정이 이렇게 싹 지나가더니 갑자기 이게 스스로 말씀이 없어지면서 뭔가 기운이 싹 달라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피드백을 나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그 가족 회의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나중에 이제 신랑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이 자기 반성을 많이 하는 모습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피드백을 신랑한테 해준 게 뭐냐면 자기하고 나하고는 너무 아이들 훈육하는데 캐릭터가 겹친다. 나도 엄한 편이지만 남자아이들을 다루다 보니까 근데 자기는 평소에 성향 자체가 아이들한테 부드럽게 대하는 거면 일관성 있게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데 그 일관성을 중간에 놓쳐버리고 엄하게 또 아이들이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훈육에 더 겁을 먹고 자기한테 정말 다가와야 될 때는 자기한테 다가오지를 못하는 것 같다. 앞으로 남자아이들이 자기한테 어필이 더 많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은데 나는 그걸 이번에 자기가 좀 많이 자기 걸로 가져가서 소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절대로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한다 하면 그 좋아하는 걸로 다 안다. 아무리 엄해도. 그렇지만 그 이효린이 통조림 비유가 나온 거는 정말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억수로 많이 뭔가를 생각하시면서 점점점 아이들을 대하는 게 그 후로는 달라졌어요. 저도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쟤만 피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내 아이가 상대편 아이의 얼굴을 상하게 했지만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학폭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징계를 받았지만 저도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당했고 네가 엄마냐 소리도 많이 들었고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에너지가 안 움직였는지 지금도 저는 뭐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뭐 제가 이월은이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그렇게 해서라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 앞에서 사과를 요구한다는 그 상대 엄마의 그거는 절도로 아닌 것 같고 그냥 제 주관은 그랬어요. 뭐 이게 다른 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교육이란 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일관성 있게 내가 이 맞는 것 같다 하면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 저는 그분들이 지금 선생님들이나 주위 분들 그리고 지금 신랑도 네가 틀렸다. 라는 그런 말보다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나는 조금 다른 교육관을 가졌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집집마다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후로는 이제 이효어린이는 좀 정신을 차린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 개성이 엄청나게 강한 어린이라서 어디서 잘 터질 줄 몰라요. 잘 훈육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일이 있으면서 이제 우리 가정에 많은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계기로 해가지고 신랑도 저도 더 아이들을 잘 훈육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썰은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